어르신 새벽 2시나 3시에 자꾸 깨는 일을 그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기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만큼은 그 생각을 멈춰 주십시오. 이 작은 오해 하나가 어르신의 심장과 뇌가 밤에 받아야 하는 깊은 회복의 시간을 조용히 빼앗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노인의학 전문의로서 거의 50년 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해 오면서 밤에 깨는 건 그냥 나이 탓이겠지 라고 믿다가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최근 대한수면의학회 보고서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4.7%가 밤중 각성으로 인해 다음날 피로가 지속된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원인이 노화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검사에서는 호르몬 불균형, 방광 과민성, 저녁 시간에 잘못된 음료 섭취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것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을 아주 쉽게 그리고 어르신의 마음에 부담되지 않도록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어르신이 매일 밤 마시는 물 한 잔에 아주 간단한 한 가지를 더하면 방광이 조용해지고 신경이 편안해지고 깊은 잠이 다시 찾아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약도 아니고 부작용 걱정도 거의 없으며 세계 노인의학 저널에서도 수면질 개선과 야간뇨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이미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잠시만 제 곁에 머물러 주세요. 어르신의 밤이 평온해지고 내일 아침이 훨씬 밝아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 몇 시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겠습니다. 어르신의 하루가 어떤지 듣는 것부터가 치료의 첫걸음이니까요. 어르신 우리가 새벽 2시나 3시에 깨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 드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닙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많은 어르신들이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점점 더 피곤해지고 기억력이 흐릿해지고 아침에 머리가 무겁다고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사실 몸은 이미 여러 차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휴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고요. 최근 유럽 노인의학 연구소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61%가 잠든 지 3시간 이내에 한 번 이상 깬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이건 그냥 나이 때문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검사를 해보면 깊은 원인은 밤에 과도하게 활동하는 신장 그리고 조금만 차도 신호를 보내는 예민해진 방광 때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이탈리아의 72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2-3번씩 깨는 바람에 아침마다 계단을 내려갈 때 어지러워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처음엔 가족들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화장실에서 넘어질 뻔한 사건이 생기고 나서야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그분의 방광은 밤이 되면 마치 예민한 아이처럼 조금만 차도 급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몸의 균형이 흐트러졌다는 신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낮과 밤의 리듬을 맞추기 위해 바소프레신이라는 작은 호르몬이 조용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밤 동안에는 신장이 쉬도록 신호를 보내고 불필요한 소변 생성을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60세가 넘으면 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최대 4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프랑스 몽펠리에 대학의 연구팀이 보고했습니다. 호르몬의 양이 줄어들면 신장은 밤에도 낮처럼 계속 일을 하게 되고 결국 방광은 금세 찰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나이가 들수록 다리와 조직에 고여있던 체액이 밤에 누우면 다시 혈류로 돌아오는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 동안에는 문제가 없다가
침대에 눕는 순간 몸속의 물이 한꺼번에 신장으로 몰려가 방광이 빠르게 차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왜 눕고 나서 2~3시간 뒤 첫 번째 소변 욕구가 오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르신 밤에 깨는 횟수가 늘어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이 제발 나를 돌봐주세요 라고 보내는 조용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과학적인 원리와 작은 조정만으로도 방광은 다시 조용해지고 깊은 잠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해결의 핵심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르신 이제 우리 몸에서 밤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낮과 밤의 리듬을 스스로 맞추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움직이는데 그 중심에 바소프레신이라는 작은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밤 동안 신장이 일을 덜 하도록 신호를 보내고 불필요한 소변 생성을 줄여서 우리가 깊이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의 분비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연구팀은 60세 이후에 바소프레신 분비가 평균 35~40% 감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호르몬이 줄어들면 신장은 밤에도 낮처럼 계속 일하게 되고 그 결과 방광은 예정보다 빨리 차오르게 됩니다. 어르신께서 자꾸 새벽 2~3시에 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방광 자체가 예민해지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젊을 때는 400~500ml까지 차야 신호가 오지만 노년기에는 150ml 정도, 즉 작은 종이컵 반만 차도 급하다는 신호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대병원의 한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42%가 실제로는 소변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급박류 신호를 느낀다고 보고했습니다. 어르신의 탓도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몸이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낮 동안 다리나 조직에 고여있던 체액이 밤이 되면 다시 혈류로 돌아오는 현상까지 더해집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연구팀은 고령자에게서 이 체액 이동이 특히 두드러져 밤 시간대의 소변 생성량이 20~30%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괜찮았는데 침대에 누우면 소변이 금세 차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서서히 쌓이면서 어르신의 잠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몸이 이렇게 신호를 보낸다는 것은 아직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원리를 이해하고 생활에 조금만 적용하면 하루아침에 완벽해지지는 않더라도 밤에 깨는 횟수는 분명히 줄어들고 몸은 다시 깊은 휴식의 리듬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해결의 열쇠 중 하나인 그리고 방광과 신장 나아가 수면의 질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 한 가지 미네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르신의 물 한 잔 속에 아주 조용히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을요. 어르신 방금까지 우리는 왜 밤마다 방광이 쉽게 차오르고 잠이 자꾸 끊기는지 몸속의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 흐트러진 균형을 다시 부드럽게 잡아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바로 마그네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에 뭘 넣어야 잠이 잘 오나요? 라고 제게 물으시지만 사실 정답은 아주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미네랄 하나에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몸속에서 수백 가지 역할을 맡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입니다. 방광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방광 근육이 너무 쉽게 수축하여 소변이 별로 없어도 급하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게 됩니다. 이탈리아 피사 의과대학 연구팀은 노년층의 68%가 자신도 모르게 마그네슘 부족 상태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농작물의 미네랄 함량이 예전보다 감소한 유럽 지역에서는 정상 식단만으로는 충분한 마그네슘을 얻기 어렵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단단히 익힌 채소 가공식품 중심의 식습관. 정제된 곡물의 섭취가 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몸속에 조용히 결핍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탈리아에서 진료했던 한 75세 여성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그분은 밤마다 3번씩 깨서 화장실에 가야 했고, 나중에는 잠드는 것조차 두려울 정도로 몸이 지쳐 있었습니다. 차를 바꿔보고 식사 시간을 바꿔보고 물을 줄여보기도 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그분에게 아주 작은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에 마그네슘을 소량 넣어 드셔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5일 후 그분은 밤에 깨는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10일째가 되자 처음으로 한밤중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잤다는 메시지를 제게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박사님, 저는 다시 예전의 아침을 되찾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설명됩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신경이 과도하게 예민해지지 않고 방광 근육이 안정되어 갑작스러운 충동을 줄여줍니다. 게다가 뇌는 안정 신호를 더 잘 받아들여 잠들기 쉬워지고 깊은 잠이 길어집니다. 어르신, 저는 많은 해답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이런 아주 작은 조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잠들기 전 물에 더하는 단 한 숟가락의 미네랄. 하지만 그 효과는 어르신의 밤을 조용히 되돌려줄 만큼 충분히 강력합니다. 어르신, 지금부터는 마그네슘이 몸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더 과학적으로, 그러나 부담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을 단순히 근육 경련을 줄여주는 것 정도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신경 안정제이자 휴식 스위치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신경세포는 자극을 전달할 때 칼슘이라는 물질에 의존합니다. 칼슘이 너무 많으면 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하고 조금만 자극이 와도 급하다 깨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마그네슘은 바로 여기에서 자극을 조용히 낮춰주는 안전벨트처럼 작동합니다. 신경이 불필요하게 날카로워지는 것을 막고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는 것을 부드럽게 억제해주는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의 2021년 보고서에서는 마그네슘 수치가 낮은 노년층이 정상 수치를 가진 노년층보다 밤중 각성 빈도가 31%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일본 교토의과대학에서는 마그네슘 보충을 한 그룹이 4주 후 야간요 횟수가 평균 27%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는 방광의 과민성을 조절하는데 마그네슘이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방광 근육 역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평활근입니다. 이 근육이 지나치게 긴장하면 소변이 충분하지 않아도 급하게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되고 방광벽의 긴장이 낮아져 가짜 신호가 크게 줄어듭니다. 또 놀라운 점은 마그네슘이 뇌의 수면 회로에도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 몸을 휴식 모드로 전환시키고 멜라토닌 분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은 단순히 방광만 조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잠드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밤새 깊은 잠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느끼는 것은 노년기에는 몸의 회복력이 느려지는 만큼 과도한 자극을 낮춰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그네슘은 바로 그 역할을 아주 조용하고 부드럽게 해냅니다. 어르신, 이제부터는 마그네슘을 어떻게, 언제, 어떤 형태로 드셔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냥 아무 마그네슘이나 먹으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노년기에는 흡수율과 위장 부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올바른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형태는 글리신산
마그네슘, 시트르산 마그네슘, 그리고 말산 마그네슘입니다. 이 세 가지는 흡수율이 높고 위에 부담이 적어 고령자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다고 미국 임상영양학회에서 발표했습니다. 특히 글리신산 마그네슘은 위가 예민한 분들에게도 편안하고 시트르산 마그네슘은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잠들기 전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시간과 양입니다. 잠들기 바로 직전에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몸이 흡수할 시간을 갖지 못해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잠자기 1.52시간 전, 예를 들어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저녁 6시 30분 8시 사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제안합니다. 양은 하루 최대 3개씩 400mg을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녁에는 250mg 정도면 대부분의 어르신에게 충분합니다. 과량 복용은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금씩 규칙적으로 가원칙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반드시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야 합니다. 찬물은 소화를 방해하고 방광을 자극할 수 있어 야간뇨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물 105, 200ml에 마그네슘 가루를 넣고 부드럽게 저어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여기에 얇게 썬 레몬 한 조각이나 소량의 히말라야 핑크 소금을 넣어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레몬은 비타민C로 흡수를 돕고 핑크 소금은 미량 미네랄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고혈압이나 위산 역류가 있다면 레몬과 소금은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진료했던 74세 남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2년 넘게 한 번도 연속으로 4시간 이상 잠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수면 루틴도 효과가 없었는데 제가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죠 라고 말씀드리고 저녁마다 따뜻한 물에 마그네슘을 타서 드시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6시간을 내리 잤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었나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 햇빛이 반가웠다며 눈시울을 붉히셨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어르신, 이처럼 마그네슘은 방광을 조용하게 만들어주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며 뇌가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왜 많은 어르신들이 여전히 물 적게 마시기, 전립선 문제, 수면제라는 오해 속에 갇혀 있는지, 그리고 그 오해가 왜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지 바로 다음 부분에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많은 분들이 야간뇨 때문에 고생하시면서도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몇 가지 오해가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해들은 겉보기에는 상식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방광을 더 예민하게 만들고 밤에 더 자주 깨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물을 적게 마시면 밤에 덜 깨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는 몸의 균형을 더 흐트러뜨리는 선택입니다. 일본 도쿄의 과대학 연구팀은 노년층이 낮 동안 물 섭취를 지나치게 줄이면 저녁 무렵 혈액 농도가 짙어지고 신장이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게 되어 오히려 밤 시간대 소변 생성량이 증가하는 역효과가 나타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낮에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것은 밤에 더 자주 깨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전립선 때문이겠지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남성 어르신의 경우 전립선 비대가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서울아산병원의 2022년 자료에 따르면 야간뇨 환자의 47%는 전립선 문제가 아닌 다른 원인, 특히 방광과민성 호르몬 저하체액 이동 때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여성 어르신도 야간뇨를 많이 겪는다는 점을 보면 전립선만이 원인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수면제를 먹으면 해결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수면제는 잠을 재우는 약이지 깊은 잠을 만드는 약이 아닙니다. 국제수면의학회는 수면제가
뇌의 회복 단계인 깊은 수면과 렘 수면을 억제하여 다음날 더 피곤함을 느끼게 하고 야간 낙상 위험도 높인다고 경고했습니다. 수면제가 잠깐 잠을 들게 할 수는 있어도 방광이 보내는 신호를 잠재우지는 못합니다. 네 번째로 가장 많은 분들이 하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다 이렇지, 그냥 받아들여야지. 하지만 저는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치료하면서 이 믿음이 얼마나 큰 오해인지 계속해서 확인해 왔습니다. 몸은 나이가 들어도 변화에 반응합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조정해도 방광은 덜 예민해지고 심장은 안정되고 잠은 다시 깊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는 원인이 될 수 있지만 해결을 막는 장벽은 절대 아닙니다. 어르신,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원리를 어르신이 오늘 밤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부드러운 잠자리 루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복잡하지 않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으며 고령자의 생리 리듬에 맞춰 과학적으로 설계된 방법입니다. 우선 물 마시는 패턴부터 조정해야 합니다. 낮 동안에는 서서히 하지만 충분히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노인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오전부터 오후 4시 사이에 하루 수분의 70%를 섭취한 어르신들이 야간뇨가 평균 32%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대로 낮에 거의 마시지 않고 저녁에 몰아서 마시면 밤에 깨는 횟수가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천천히 조금씩만 수분을 보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6시 이후로는 갈증을 풀기 위한 한두 모금 정도만 유지해 주세요. 너무 갑작스럽게 물을 끊어도 몸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이 루틴의 핵심인 따뜻한 물 플러스 마그네슘 시간입니다. 주무시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전 따뜻한 물 150, 200ml를 준비하시고 어르신의 몸에 맞는 마그네슘 250ml를 부드럽게 섞어 드시면 됩니다. 이 시간대는 뇌가 서서히 긴장을 내려놓는 구간이기 때문에 마그네슘의 진정 효과가 가장 잘 발휘됩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효과를 크게 보신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발 마사지입니다. 참기름을 손바닥에 데워 발바닥을 10분간 부드럽게 문질러 주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혈액순환을 돕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몸 전체가 진정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탈리아 피렌체 노인의학센터 보고서에서는 취침 전발 마사지를 한 그룹이 4주 후 야간 각성 횟수가 35% 감소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어르신이 혹시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자극이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이 바로 노년기의 몸입니다. 저는 수십 명의 환자분들께서 발 마사지만 추가했을 뿐인데 밤중 각성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수면 자세입니다. 왼쪽으로 천천히 누워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고 머리 아래에는 부드러운 베개를 낮게 받쳐주세요. 이 자세는 방광 압력을 줄여주고 심장과 신장을 편안하게 만들어 밤 동안 몸이 안정되게 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간은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부드러운 음악이나 깊은 호흡으로 뇌에게 이제 쉬어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주세요. 이 10분이 다음 6교급시간의 질을 결정합니다. 어르신 이 루틴을 모두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만 선택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만약 두세 가지를 함께 실천하신다면 방광은 점점 조용해지고 몸은 다시 자연스러운 잠의 리듬을 찾을 것입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어르신의 밤을 되찾기 위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론에서 조용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복잡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어르신의 몸이 이미 보내고 있던 신호를 조금 더 선명하게 들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밤마다 깨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몸의 균형이 잠시 흐트러졌다는 작은 요청일 뿐입니다. 따뜻한 물 한 잔, 마그네슘 한 스푼, 그리고 몇 가지 부드러운 습관만으로도
어르신의 밤은 다시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몸은 나이를 들어도 회복하는 법을 잊지 않습니다. 그저 다시 기회를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은 의료진의 직접적인 진료나 개인 맞춤 상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약이나 보충제를 시작하거나 변경하시기 전에는 항상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어르신, 혹시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닿았던 내용이 있으셨나요? 또 지금 이 순간 어떤 변화를 시작해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꼭 읽어보고 답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밤마다 힘들어 하시는 가족, 친구, 이웃분에게도 따뜻함을 전해주세요. 어르신의 밤이 오늘보다 더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